안녕하세요, 테크라이트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1인치와 매직 키보드 그리고 애플 펜슬 약 7개월 사용기입니다. 제가 구매한 아이패드 프로는 256GB 셀룰러 모델이며 추가로 매직 키보드, 애플 펜슬 그리고 애플케어 플러스까지 가입하여 총 206만 2천원이 들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이 가격이면 차라리 괜찮은 노트북과 저렴한 태블릿을 사는 게 나았나 싶기도 하네요. 제가 구매한 아이패드의 무게는 와이파이 모델 대비 약 2g 무거운 473g이고 두께는 약 5.9mm입니다. 처음에는 두께가 슬림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얇아서 조금만 힘을 받아도 휘어져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플케어 플러스까지 가입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기가 완전히 부서져도 5만원만 부담하면 리퍼받을 수 있으니 아이패드는 꼭 애플케어 플러스를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아이패드를 구매한 목적은 첫 번째로 태블릿을 노트북 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사용하다 보니 노트북도 필요하고 누워서 유튜브도 보고 싶은데 노트북으로는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매직 키보드도 함께 구매했고 와이파이가 없는 환경에서도 원격 데스크탑을 사용하기 위해서 셀룰러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북스캐너를 이용한 페이퍼리스를 위해서였습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책을 들고 다녀야 하는 일이 가끔 있는데 특히 전공책 같은 경우엔 너무 무거워서 아이패드에 담아 다니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애플 펜슬과 북스캐너도 함께 구매했습니다. 가장 먼저 노트북 대용으로서 아이패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패드 OS만으로 노트북을 대신하시겠다면 절대 구매하시면 안됩니다. 아이패드 프로 4세대를 출시하며 애플이 같이 공개한 매직 키보드의 경우 기존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와 달리 작은 트랙패드도 함께 달려있어 아이패드를 보다 더 노트북처럼 사용할 수 있게 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직 키보드를 함께 구매하여 노트북 대용으로 사용해보았지만 솔직히 아이패드 OS를 노트북 대용으로 사용하기는 아직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확장성의 부재입니다. 통신 가능한 I/O 포트가 하나밖에 없어서 매직 키보드의 충전만을 위한 C타입 단자를 추가해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PC처럼 외장 모니터 연결하고 SD카드 연결하고 USB도 연결하고 외장 SSD도 연결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USB 허브를 추가로 구매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맥북만 하더라도 통신 가능한 C타입 단자를 2개 이상 지원해주고 있고 윈도우 노트북은 더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요. 아이패드, 기존 노트북에 비해 확장성이 너무 모자랍니다. 두 번째로 윈도우와의 폐쇄적인 연동성입니다. 맥북을 사용하신다면 괜찮으시겠지만 윈도우를 주로 사용하는 저에게는 아이패드와 PC 간 데이터 전달이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샌드 애니웨어 같은 데이터 전송 앱을 사용하거나 PC에 아이패드를 연결하여 옮길 수는 있지만 에어드랍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처럼 편리하진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매직 키보드입니다. 매직 키보드의 트랙패드와 키 스트로크감은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매직 키보드만의 무게가 약 600g 정도로 아이패드와 함께 들고 다니면 1kg이 넘는 무게가 됩니다. 이것보다 가벼운 13인치 노트북이 있는데 노트북 대용으로 굳이 아이패드와 매직 키보드를 사용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와 달리 매직 키보드를 열었을 때의 각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매번 노트북으로 사용할 때는 붙여서 사용하고 태블릿으로 사용할 때는 떼서 사용하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싼 가격입니다. 노트북을 대체하기 위해서 구매한 아이패드의 가격이 노트북보다 비싸서 굳이 아이패드로 노트북을 대체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원격으로 집에 있는 데스크탑을 제어하여 아이패드를 노트북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의 경우 와이파이가 없어도 전원은 켜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원격으로 PC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항상 네트워크에 연결된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와이파이 모델이 아닌 셀룰러 모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원격 데스크탑 셋업 관련 영상도 추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이패드를 통한 페이퍼리스 경험은 어땠는지입니다. 페이퍼리스, 저는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안 그래도 전공책, 전문 서적들은 정말 두껍고 무거운데 들고 나가기라도 해야 하는 날이면 정말 어깨가 내려앉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패드 사야지 북스캐너 사야지 생각만 해왔는데 아이패드를 구매한 뒤로는 무거운 책 전부 다 아이패드에 담아서 아이패드 하나만 딱 들고 다니면 되니 정말 편했습니다. 이전에 북스캐너를 이용해서 책 스캔하는 영상도 업로드 했었는데요. 오른쪽 위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그렇다면 안드로이드 태블릿보다 어떤 점이 좋은가? 안드로이드도 최근 출시되는 태블릿을 보면 아이패드만큼이나 괜찮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지만 아이패드에 비해 안드로이드 태블릿에서 사용할 만한 앱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패드에는 굿노트, 노타빌리티처럼 안드로이드 태블릿에 비해 정말 좋은 노트 앱들이 많아서 책을 아이패드에 담고 굿노트로 불러온 뒤 애플 펜슬로 필기를 하면 정말 꿀조합이었습니다. 안드로이드 태블릿은 하드웨어 퍼포먼스는 꽤 괜찮게 내고 있지만 하드웨어를 받쳐주는 소프트웨어가 별로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루마 퓨전과 프로 크리에이트처럼 크리에이터를 위한 품질 좋은 앱들도 많아서 크리에이터가 사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프리미어 프로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지만 간단한 영상의 경우 아이폰으로 촬영하고 루마 퓨전으로 편집하면 편리하게 영상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영상 썸네일 제작을 위해 프로 크리에이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애플 펜슬을 이용하면 정말 간편하게 썸네일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컨텐츠 소비보다 제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네요. 오늘은 약 7개월간 사용해본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1인치 모델의 사용 후기를 이야기해봤습니다. 노트북 대용으로서 매직 키보드는 잘 나왔고 무게와 한정적인 각도를 제외하면 정말 편리했지만 아이패드 OS는 개인적으로 별로였습니다. 또한 굿노트처럼 양질의 앱들이 많아서 페이퍼리스의 경험과 크리에이터로서의 경험은 만족스러웠습니다. 가격만 제외한다면 아이패드를 따라올 태블릿이 있을까 싶네요. 물론 가격이 문제입니다. 그럼 오늘의 테크라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이패드 프로 5세대가 출시되면 구매해서 4세대와 비교하는 영상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테크라이트였습니다.